한 가난하기의 죽음으로 SNS가 뜨겁습니다. 생후 4개월의 아이는 엄마라는 사람이 팔을 잡아 끌고 밀치고 때려도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결국 죽어서야 멈출 수 있었는데요. 13살 죽은 에든이 이야기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는 왜 매번 영유학대와 아동학대에 분노하면서도 이게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없는지, 막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적 인도라이 IMD용 심재우입니다. 어린 친구들에 대한 학대 사건을 처음 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일부러 그랬겠어라고 말이죠. 이걸 아니까 가해자들도 계속 이 부분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고의는 없었다고 변명을 하는 거죠. 이 사건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이 변명이 쉽게 안 믿깁니다. 자, 같이 한번 이 헤드니 일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헤드니 집에는 홈캠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이의 모습들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그 안에는 엄마가 아기를 팔로 잡아 끌고 밀치고 때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뭐냐면 헤드니 엄마는 더 강한 행동을 할 때마다 헤드니를 데리고 거실로 나갑니다. 거실에는 카메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거기가 없었다면서 근데 왜 굳이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리고 왜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더 큰 울음소리가 났을까? 라고 말이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건 아이 아빠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 아빠는요, 아이를 엄마가 때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아동학대라는 것까지도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아동학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건 분명히 인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내가 하는 행동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혜진이가 죽고 난 뒤의 행동입니다. 아이가 죽고 부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날 밤에 어디를 갔냐? 성명의 업소를 갔어요. 이게 아이가 죽고 난 뒤에 아버지의 행동이라고 믿기십니까? 아이의 죽음이 슬프지 않아도 그래도 오늘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도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 묘한 사실은 뭐냐. 이 아이가 둘째 아이입니다. 근데 첫째 아이한테는 지극정성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같은 부모가 같은 집에서 같은 환경에서 같은 자식한테 하나에게는 사랑을 주고 다른 아이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말이죠. 이건 단순히 육아 스트레스 이렇게 변명하기에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지 않으신가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과정도 굉장히 극적입니다. 처음에 아이 아빠는 홈캠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거기에는 아이 엄마의 학대 장면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담당 검사가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청합니다. 이거 전체 영상을 좀 확보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확인된 영상에는 우리가 본 그 끔찍한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던 겁니다. 만약에 이 검사가 그냥 그대로 대충 해갖고 넘어갔으면 어땠을까요? 이 사건은 아마 그냥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 죽은 이야기로 끝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질문을 할 수 있죠. 정인이 사건 이후에
법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라고요. 맞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어떤 정인이 사건 이후에 아동학대 관련된 제도들이 많이 개정됐죠. 그럼에도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번 일을 왜 막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법이 먼저 알아차리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서는 주위 어른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번 사건을 보면 이송 과정에서 아이를 직접 지켜본 4살 구급대원들 그리고 가해 부모들과 친했던 일부 지인들이 바로 이상함을 느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에 이걸 진술했었죠. 근데 이 구급대원들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걸 증언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혜진이 아빠가 전화를 해갖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은 쉽게 나서기 어렵죠. 왜냐면 이렇게 협박받기 때문이죠. 특히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신고를 했다가 괜히 관계가 끊어지거나 분쟁에 휘말리거나 혹은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뭐냐 하면 난 분명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 그렇게 느꼈어. 근데 확신이 없었어. 그래갖고 신고 못했어요. 혹은 괜히 나섰다가 일 거질까봐 신고 못했어요. 라는 거죠.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요. 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건들이 늦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유사한 틀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지금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많이 보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SNS에도 나 이거 썼다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하나의 죽음이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분노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CCTV도 많아졌고 SNS도 있고 영상으로도 남고 그래서 세상이 더 투명해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내가 조금 생각이 달라지게 합니다. 뭐냐면 카메라는 분명히 거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 영상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아빠는 그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방관했고 처음에는 여기에서 엄마가 학대한 영상을 빼고 경찰에 제출하기까지 했죠. 진실을 감추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계는 기록할 수 있지만 판단하지는 못한다. CCTV는 영상을 찍을 수는 있어도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CCTV가. 그리고 SNS는 사건을 퍼뜨릴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진실을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그걸 하는 건 결국 누구냐? AI가 아니에요. 사람의 몫입니다. 그 영상을 이상하게 느낀 검사, 그리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에 카메라가 아무리 많아져도 SNS도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사람에게 무관심해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라는 걸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거 이상한데? 라고 관심을 기울이면
그때부터 이제 세상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지 않나 라고 뻔한 기운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생후 4개월에 혜진이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 말고는요. 그리고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뭐냐? 탄생 그 자체를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하나의 울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는 카메라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